법정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변호인한테 부탁해서 막 약을 좀 먹고 가야겠다.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또 먹고 갑자기 법정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쾅 두드리고 나 여기서 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빨리 사형시켜줘라고 광광 울었다는. 네, 사형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사형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건 무기징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곱게 안 죽이죠, 우리가. 그럼요. 네. 그랬더니 기사 반응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열해 놓은 게 있었어요. 최순실 날 사형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로 옆에 네티즌 뭐 유병 장수하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법정 모욕죄가 아닌가 막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휴식을 먼저 요청을 해서 재판이 휴정되자마자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휴정하고 나서 막 사형으로 죽여달라 얘기를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이제 최순실 없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든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개정 시간도 5분 더 지체되는 등 뭐 아무튼 변호사랑 얘기할 때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법정 모독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는 했어요. 법정 모독죄를 피하면서 이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딱 예. 휴정하자마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왜 감정의 기복이 하필이면 휴정할 때 나타나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의 돌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이다. 네, 맞아요. 일종의 1인극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최근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수활동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남의 그 일명 비밀 의상실에서 네. 제작된 옷과 가방의 비용을 네. 처리하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질질 끌어보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분명히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도 보이콧하고 최순실도 보이콧하고 아주 쌍으로 걸석 재판인가요? 그걸? 네. 걸석 재판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찾아보니까 미결 구금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결 구금실이요? 네, 그 계속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네. 그래서 구속해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구치소에서 있었던 시일을 그 형량에다가 포함하는 아.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요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그걸 보는데 구치소랑 그 감방이라고 교도소, 해야 되나? 교도소. 네, 구치소랑 교도소의 환경은 이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이 현저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네. 여기서 어차피 자기가 형량 받을 거라니까 구치소에서라도 질질 끌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편한 데서 오래 개기고, 네, 정작인데. 어차피 네. 받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힘든 데 가서 형량을 좀 줄여보자. 진짜 부질없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꾸 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정유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돈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죠. 네, 나와서 또 그 돈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재산들 있죠. 그런 재산들을 환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상체를 막 크게 흔들면서 상체를 크게 흔들었대요? 예, 막 책상에다 이렇게 상체를 막 부딪혀가면서 막 하체는 안 뭐 들었지. 크게 같이 울었다. 흔들지. 근데 왜 휠체어 타고 나갔지? 뭐 그 하체는 그 멀쩡한데. 그럼 휠체어에다가 상체를 휠체어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 다리는 이렇게 공중에 떠있고. 괜찮은데, 그거.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 중에 네. 살인 저질렀는데 자기가 죄를 받게 될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선고로 갑자기 무기징역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자꾸 이렇게 돌발 행동. 네. 그 과거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특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아. 소리 질러가지고 연병안에 들었었잖아요. 아. 예, 우리 촛불 전국에서 한 1년 전쯤이네요,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연병안에. 맞아요. 연병안의 삼창, 연병삼창.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진짜 연병하고 있네요.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네. 이게 계속 문제다. 나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있고 피해당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밖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순실한테 전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박근혜가 이제 크게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어우, 이거는 송병구한테 우병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오늘 실수 많이 하네. 네. 박근혜한테 이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뭔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또 한 번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바깥으로 빼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 5명이 선임이 됐고 지금 이제 다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됐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은 그런 시도들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번 영국도 그냥 힘만 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경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기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고 그거에 화답하듯이 정우택이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사를 받을 거면 뭐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같이 특검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최근에 혐의가 추가될 게 결국엔 특수활동비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경환도 특수활동비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특수활동비 파다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들을 통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반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언급하고 이명박 정부는 패싱하는 걸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관련된 거는 이미 다 그런 정황이 없고 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이미 다 거의 다 소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타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예, 그래요. 최순실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분명히 계산된 꼼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연관지어가지고 정황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곱게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유병 장수 시켜야죠. 예,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형량을 계속 추가시켜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것 같고 예, 관련해서 뭐 최경환이 뭐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이 24일에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변호인한테 부탁해서 막 약을 좀 먹고 가야겠다.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또 먹고 갑자기 법정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쾅 두드리고 나 여기서 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빨리 사형시켜줘라고 관광 울었다는. 네. 예, 사형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사형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건 무기징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곱게 안 죽이죠 우리가. 그럼요. 예. 그랬더니 기사 반응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열해 놓은 게 있었어요. 최순실 날 사형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로 옆에 네티즌 뭐 유병 장수하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법정 모욕죄가 아닌가 막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휴식을 먼저 요청을 해서 재판이 휴정되자마자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휴정하고 나서 막 사형으로 죽여달라 얘기를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이제 최순실 없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든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개정 시간도 5분 더 지체되는 등 뭐 아무튼 변호사랑 얘기할 때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법정 모독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는 했어요. 법정 모독죄를 피하면서 이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딱 예. 휴정하자마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왜 감정의 기복이 하필이면 휴정할 때 나타나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의 돌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이다. 네, 맞아요. 일종의 1인극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최근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수활동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남의 그 일명 비밀 의상실에서 네. 제작된 옷과 가방의 비용을 네. 처리하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질질 끌어보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분명히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도 보이콧하고 최순실도 보이콧하고 아주 쌍으로 걸석 재판인가요? 그걸? 네. 걸석 재판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찾아보니까 미결 구금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결 구금실이요? 네, 그 계속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네. 그래서 구속해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구치소에서 있었던 시일을 그 형량에다가 포함하는 아.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요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그걸 보는데 구치소랑 그 감방이라고 하면 되나? 교도소. 네, 구치소랑 교도소의 환경은 이렇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이 현저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네. 여기서 어차피 자기가 형량 받을 거라니까 구치소에서라도 질질 끌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편한 데서 오래 개기고, 네, 정작인데. 어차피 네. 받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힘든 데 가서 형량을 좀 줄여보자. 진짜 부질없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꾸 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정유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돈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죠. 네, 나와서 또 그 돈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재산들 있죠. 그런 재산들을 환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상체를 막 크게 흔들면서 상체를 크게 흔들었대요? 예, 막 책상에다 이렇게 상체를 막 부딪혀가면서 막 하체는 안 뭐 흔들었지. 크게 울었다. 하체는 근데 왜 휠체어 타고 나갔지? 뭐 하체는 그 멀쩡한데. 그럼 휠체어에다가 상체를 휠체어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 다리는 이렇게 공중에 떠있고. 괜찮은데, 그거.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 중에 네. 살인 저질렀는데 자기가 죄를 받게 될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네. 선고로 갑자기 무기징역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자꾸 이렇게 돌발 행동. 네. 그 과거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특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연병안에 들었었잖아요. 그쵸. 예, 우리 촛불 전국에서 한 1년 전쯤이네요,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연병안에. 맞아요. 연병안의 삼창, 연병삼창.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진짜 연병하고 있네요.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네. 이게 계속 문제다. 나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있고 피해당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밖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순실한테 전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박근혜가 이제 크게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송병구한테 우병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오늘 실수 많이 하네. 네. 박근혜한테 이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뭔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또 한 번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바깥으로 빼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 5명이 선임이 됐고 지금 이제 다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됐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은 그런 시도들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아요. 네, 이번 영국도 그냥 힘만 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경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기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고 그거에 화답하듯이 정우택이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사를 받을 거면
뭐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같이 특검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최근에 혐의가 추가될 게 결국엔 특수활동비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경환도 특수활동비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특수활동비 파다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들을 통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반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언급하고 이명박 정부는 패싱하는 걸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관련된 거는 이미 다 그런 정황이 없고 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이미 다 거의 다 소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예, 그래요.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예,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짜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 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뒤를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뒤를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뒤를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 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직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런 국정원과 거죠.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아직 해설하는 사람이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자, 입니다. 국정원 개혁위가 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최순실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죠. 추 전 국장과 최순실의 커넥션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감찰하자 오히려 이 전 감찰관의 동향을 우전수석에게 직보했다고 합니다.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커넥션을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은 건 최순실과 우병우의 커넥션. 최순실이 작성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올해 2월 특검에 의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건에서 우리은행장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추 전 국장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한 달 전 우리은행장 비리 첩보를 수집해서 이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합니다. 최순실의 관심사가 추 전 국장에 의해 수집되고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되고 최순실은 그와 관련한 인사 파일을 우 전 수석에게 보내고 이 정도까지 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의 관계를 못 밝혀내면 그건 검찰이 바보거나 아니면 봐주거나 둘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다스를 미뤄온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수사가 이제 막 착수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가겠습니다. 오프닝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좀 더 있는 게 어제 저희가 이거 하다가 뭐랄까요 다 못했다 싶어가지고 제가 예. 오프닝으로 했는데 올해 2월에 그런 파일이 나왔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 네,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찍어놓은 사진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장시호 씨가 이제 이모 심부름으로 파일을 배달하다가 그걸 찍어뒀다. 네, 휴대전화로요. 네, 휴대전화로 찍어뒀고 그 파일이 이제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한국 동계 영재센터인가요? 네, 영재 스포츠센터라고 합니다. 그 직원의 하드에 있었다. 그게 이제 2월에 진작에 밝혀졌어요. 진작 2월에. 예. 거기에 이제 이철성 경찰청장, 우리은행장 그리고 KTNG 사장 3인의 인사청탁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이 우리은행장 후보 추천 중 뭐 이런 게 붙어 있었다고 거고. 이게 벌써 2월에 나온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어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새로 나온 내용이 추 전 국정원 국장이 우리은행장에 대해서 비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언제냐면은 최순실이 지금 방금 언급한 그 문건이 우병우 전 수석에 가기 한 달 전이에요. 이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면 추 전 국장이 우리은행장 비리를 뜬금없이 캐기 시작한 게 6월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 이 인사청탁 파일을 민정수석에게 보낸 게 7월이고 그리고 추 전 국장이 그 비리 정보를 우병우에게 직보한 게 8월이에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조합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최순실은 추 전 국장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의 딜을 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딜을 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추천 중. 원하는 사람은 민정에 보내서 검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해도 되겠냐고. 그리고 딜을 캔 정보는 우병우 전 수석이 직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합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사람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서 임명을 하게 한다든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았던 것 같다 하는 정황이 그림이 이제 처음으로 완성되게 나온 거죠. 이 순서대로 보니 일자도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해설을 해주는 곳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 국정원은 비리를 캐게 하고 민정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국정원이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직보할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이게 직보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하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직보에서 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쪽에서는 그 사람을 떨궈내게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나 그 압력을 통해서 임명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인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그런 국정원과 청와대를 모두 이용해서 네. 정보를 갖고 사람을 심고. 그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보를 한 이유는 최순실 씨한테는 아무런 그 공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보고를 받아봐야 그걸 가지고 누굴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리를 캐게 하는 것은 하게 하되 그 비리의 결과는 민정수석한테 보고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원하는 사람을 민정수석한테 보내가지고 검증하게 하고 아주 패턴이 딱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직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주시한 내용인데 해설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다. 예, 일자가 나오거든요 지금 6, 7, 8. 않아요. 네, 이번 영국도 그냥 힘만 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최경환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경환이 그 자유한국당에서 자기가 재판에 불출석하겠다.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호소를 했고 그거에 화답하듯이 정우택이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우리가 수사를 받을 거면 뭐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도 같이 특검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도 최근에 혐의가 추가될 게 결국엔 특수활동비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경환도 특수활동비가 걸려 있는 거죠. 근데 특수활동비 파다 보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총체적으로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그 커넥션들을 통해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반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왜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만 언급하고 이명박 정부는 패싱하는 걸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 관련된 거는 이미 다 그런 정황이 없고 다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이미 다 거의 다 소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예, 그래요. 최순실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계산된 꼼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연관지어가지고 정황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 사람들은 곱게 죽이면 안 되죠. 그리고. 유병 장수시켜야죠. 예.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형량을 계속 추가시켜가지고, 진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것 같고, 예. 관련해서 뭐 최경환이 뭐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이 24일에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변호인한테 부탁해서 막 약을 좀 의상실에서 네. 제작된 옷과 가방의 비용을 예. 처리하는 데 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방해하는 거죠. 질질 끌어보고 싶고,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문제로 분명히 불출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박근혜도 보이콧하고 최순실도 보이콧하고 아주 쌍으로 걸석 재판인가요? 그걸? 네. 걸석 재판을. 근데 저는 사실 그걸 찾아보니까 미결 구금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미결 구금실이요? 네, 그 계속 법정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구속 수사가 진행되면 네. 그래서 구속해서 뭔가 재판을 받게 되면 그동안 구치소에서 있었던 시일을 그 형량에다가 포함하는 네,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제가 요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그걸 보는데 구치소랑 그 감방이라고 하면 교도소. 네, 구치소랑 교도소의 환경은 이렇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되게 많이 현저하게 다르게 묘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네. 여기서 어차피 자기가 형량 받을 거라니까 구치소에서라도 질질 끌어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지내보려고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조금 편한 데서 오래 개기고 네, 정작인데. 어차피 네. 받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힘든 데 가서 형량을 좀 줄여보자. 진짜 부질없다.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자꾸 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정유라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최순실 재산을 이제 처분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돈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겠죠. 네, 나와서 또 그 돈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법 재산들 있죠.
그런 재산들을 환수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막 상체를 막 크게 흔들면서 상체를 크게 흔들었대요? 예, 막 책상에다 이렇게 상체를 막 부딪혀가면서 막 하체는 안 뭐 들었지. 크게 울었다. 근데 왜 휠체어 타고 나갔지? 먹고 가야겠다.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또 먹고 뭐 갑자기 법정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쾅 두드리고 나 여기서 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빨리 사형시켜줘라고 관광 울었다는. 예, 사형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사형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건 무기징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곱게 안 죽이죠, 우리가. 그럼요. 예. 그랬더니 기사 반응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열해 놓은 게 있었어요. 최순실 날 사형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로 옆에 네티즌 뭐 유경 장수하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법정 모욕죄가 아닌가 막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휴식을 먼저 요청을 해서 재판이 휴정되자마자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휴정하고 나서 막 사형으로 죽여달라 얘기를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이제 최순실 없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든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개정 시간도 5분 더 지체되는 등 뭐 아무튼 변호사랑 얘기할 때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법정 모욕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는 했어요. 법정 모독죄를 피하면서 이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딱 예. 휴정하자마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왜 감정의 기복이 하필이면 휴정할 때 나타나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의 돌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이다. 네, 맞아요. 일종의 1인극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최근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수활동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남의 그 일명 비밀 의상실에서 네. 제작된 옷과 가방의 비용을 네. 처리하는 데 쓰였.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변호인한테 부탁해서 막 약을 좀 먹고 가야겠다. 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약을 또 먹고 뭐 갑자기 법정에서 있다가 갑자기 뭐 책상을 쾅쾅 두드리고 나 여기서 뭐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빨리 사형시켜줘라고 관광 울었다는. 네. 예, 사형은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형량은 사형 정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때릴 수 있는 건 무기징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게 곱게 안 죽이죠, 우리가. 그럼요. 예. 그랬더니 기사 반응을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나열해 놓은 게 있었어요. 최순실 날 사형시켜 줘라 이렇게 돼 있고 네. 바로 옆에 네티즌 뭐 유경 장수하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법정 모욕죄가 아닌가 막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휴식을 먼저 요청을 해서 재판이 휴정되자마자 막 울부짖기 시작한 거래요. 그래서 휴정하고 나서 막 사형으로 죽여달라 얘기를 하다가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가 와서 이제 최순실 없이 이렇게 이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떠든 것 때문에 뒤에 있는 개정 시간도 5분 더 지체되는 등 뭐 아무튼 변호사랑 얘기할 때도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안에까지 들리고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법정 모욕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기는 했어요. 법정 모독죄를 피하면서 이슈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딱 예. 휴정하자마자 막 울부짖고. 그러니까 다 되게 절묘하잖아요. 맞아요. 왜 감정의 기복이 하필이면 휴정할 때 나타나냐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순실의 돌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이다. 네, 맞아요. 일종의 1인극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치밀한 구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분명히 지금 현재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요. 최순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재판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최근 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그 혐의가 또 추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특수활동비가 약 4,5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무슨 강남의 그 일명 비밀 뭐 하체는 그 멀쩡한데. 그럼 휠체어에다가 상체를 휠체어에다 박아놓고 이렇게 밀고 나간다. 다리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고. 괜찮은데 그거. 그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게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자 중에 네. 살인 저질렀는데 자기가 죄를 받게 될지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앉아있다가 네. 선고로 갑자기 무기징역을 딱 받으니까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예,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흔들어놨던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최순실 씨가 자꾸 이렇게 돌발 행동. 네. 그 과거에 그것도 있었잖아요. 뭐 특검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 질러가지고 연병안에 들었었잖아요. 그쵸. 예, 우리 촛불 전국에서 한 1년 전쯤이네요, 딱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애들, 우리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다가 끌려갔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연병안에. 맞아요. 연병안의 삼창, 연병삼창. 오랜만에 들어보고 싶네요. 예, 진짜 연병하고 있네요. 분명하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네. 이게 계속 문제다. 나 지금 정치적으로 보복받고 있고 피해당하고 있다라고 프레임을 밖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최순실한테 전 좀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박근혜가 이제 크게 실수할 뻔했어. 그러니까요. 어휴, 이거는 송병구한테 우병우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야? 오늘 실수 많이 하네. 네. 박근혜한테 이제 변호인단이 사임을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네. 당시에도 뭔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서 구속을 연장하는 것 자체가 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또 한 번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바깥으로 빼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다 결국에는 국선 변호사 5명이 선임이 됐고 지금 이제 다 거의 검토가 완료가 됐다 이러고 되어 있는데 사실 돌아가는 전국을 보면은 그런 시도들 자체가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